6.25 때 미군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혈맹이라 그러듯이 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혈맹 관계를 맺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북한의 핵을 영구 보유한다. 핵 개발하는 거 지금 러시아가 막아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한러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킨다. 북한하고 이제 완전히 혈맹이 되니까 한러 관계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길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이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이제까지 못 받았죠. 다탄두 유도화 기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위한 핵 잠수함 건조, 그다음에 군사 정찰 위성 관련 추진체나 위성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첨단 기술을 진짜 자기네가 군대까지 보내는데 이거 안 주겠냐? 러시아로 인민군이 파병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특수가 이제는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월남전 때 한국군이 상당수가 지금 그때 당시에 파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군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한국이 많은 이득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제 발전의 또 원동력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네. 북한으로서는 이번 그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 특수를 굉장히 이번에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홍 원장님, 북한이 평양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합참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인기를 둘러싼 남북의 충돌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북한이 처음에는 사진하고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만 이제 공개했다가 네. 한 이틀 지나서 결국은 그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한 무인기가 아니라면 저건 또 다른 주권 침해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 사진을 보면요, 우리 지금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작년 9월 26일 날 국군의 날 행사에 차량에 탑재한 그 드론기를 싣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거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게, 네. 북한이 그 리퍼라고 해서 최첨단 미국 드론이 있거든요. 그걸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들이 복제해가지고 자기네 그 열병식에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외형은 얼마든지 저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의 그 김영현 국방장관이 국정감사할 때 저런 사실이 있냐 그랬더니 우린 그런 일 없다라고 그랬어요. 네. 처음엔. 그러다가 그 국방부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 잠시 회의 좀 하고 오겠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돌아와서는 우리의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저 드론 저걸 사진을 공개하면서 남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합참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남북 간에 잘못하다가 이 소통 채널도 없고 오해에 의해서 군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또다시 무인기 넘어오면은 사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우리 충돌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군이 진짜 보낸 게 아니라면 일단 우리 군은 안 보냈다, 그리고 민간에서 혹시 보냈는지는 좀 알아보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러시아 파병은 북한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편은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야말로 체제의 저항 세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북한에 없지만, 그래도 내부 단속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내부 결속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 파병의 정당한 명분 또는 파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억제시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미국 대선 이 과정에서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의 고조 이것이 결국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이런 차원에서도 북한은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도발의 명분 또는 남북 간의 긴장 이것을 당분간은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남북의 20년 화해 협력의 상징이기도 한 도로인데요. 도로를 폭파한 배경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작년 말부터 시작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뜻은 분명합니다. 영구 분단해서 남북 따로 살자. 서로 간섭하지 말고 협력할 건 더욱 없고 그냥 완전히 차단하고 나는 북쪽만 보고 살 테니까 남한은 남쪽 보고 살아라. 뭐 네. 이런 식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거고 세 번째는 휴전선에도 장벽 쌓고 지뢰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네. 비슷하게 탈북을 방지할 북한 사람들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나 미련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 결속을 도모하려는 이런 네. 다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헌법도 개정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인데 네. 이 헌법 개정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설명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죠. 헌법 개정도 같은 맥락이고요.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북미 단판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남한은 완전히 봉쇄시키고 그러니까 통미봉남이라고 그러죠.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북핵 문제 해결하는 제네바 합의 방식. 그래서 남한은 따돌리고 미국하고 대화한다. 네. 특히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하고 대화한다는 구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술핵 사용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이게 아주 끔찍한 게 있습니다. 지금 네. 김정은이 저 도로 폭파시키고 이틀 뒤에 2군단을 방문했는데요. 이게 그 황해북도에 있는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남한 공격하는 부대인데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남조선 공격하게 된다면 이건 동족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한 적에 대한 그러니까 동족이 아니라는 것 네. 이걸 강조함으로써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까지 들어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네. 북한의 노동신문 표지에 주체 연호가 표기되던 자리에 서기 표시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네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작업 중 하나입니까? 이것은 이제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가 이제 개막됐다. 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이제 주체 연호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김정은표 정치, 김정은표 외교, 경제, 군사 이것으로 이제는 간다. 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과 이 주체 연호 사용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명실상부한 이제는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서의 그 정치적인 또는 모든 그 지시나 이런 것들은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과 연관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홍현익 원장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결정한 이유,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한테는 그야말로 상당한 이득이 온다라고 김정은 판단한 모양입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까지 탄약이나 무기만 대줬는데 직접 군인을 파병함으로써 혈맹으로 이제 부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6.25 때 미군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혈맹이라 그러듯이 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혈맹 관계를 맺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북한의 핵을 영구 보유한다. 핵 개발하는 거 지금 러시아가 막아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한러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킨다. 북한하고 이제 완전히 혈맹이 되니까 한러 관계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길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이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이제까지 못 받았죠. 다탄두 유도화 기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위한 핵 잠수함 건조, 그다음에 군사 정찰 위성 관련 추진체나 위성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첨단 기술을
진짜 자기네가 군대까지 보내는데 이거 안 주겠냐 이런 네. 식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교전이나 전쟁이 벌어질 때 러시아군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네. 것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방금 홍현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북한의 이번에 파병은 한반도 유서시에 러시아의 개입을 확약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잖아요. 그 점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논리적으로 이제는 가능한 영역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북한이 이 혈맹을 하나를 더 두는 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는 북한이 혈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북중 간의 그 상호 방위 조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군사 개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로 인민군이 파병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특수가 이제는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월남전 때 한국군이 상당수가 지금 그때 당시에 파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군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한국이 많은 이득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제 발전의 또 원동력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네. 북한으로서는 이번 그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 특수를 굉장히 이번에 그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점차 남북 관계보다는 북중, 북러,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제 북미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그 여러 가지 이 파병이 가져올 다양한 가능성과 성과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홍현희 전 원장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전 세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뭐 세계 3차 대전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게 엄중한 상황인가요? 이게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네. 일단 제3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비엘로루스가 먼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북한이 들어가면 이러면 젤렌스키 말 맞다나 이제 서방도 병력도 좀 보내달라.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네. 또는 이제 지금 당장에 노리는 거는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들이 제한하고 있는데 빌려주면서 러시아 본토를 향해 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전쟁이 확대될 수 있고 잘못하다 이제 발트 삼국이나 폴란드까지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뭐 이런 얘기인데요. 북한의 제일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는 KN-23이라고 화성 11형 있거든요. 이게 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여기 핵탄두가 탑재됩니다. 근데 이걸 우크라이나 보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거를 북한 기술자가 같이 가서 보고 이걸 계속 개량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 전쟁이 나면 핵 탑재해가지고 남한에 쏘는 지금 핵 미사일을 좀 시험 중이다. 시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전 능력을 높일 네, 것이다. 실전 이런 능력이 말씀이군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네.